지역화폐라고 그러는 것이 의미가 있는 정책이구나 이렇게 느끼실 겁니다. 처음 출발은 지역의 그 공동체 내에서 서로 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서로 도와주는 공동체 회복의 차원에서 시작됐던 것이 이제 경제적 효과로 이렇게 그 발전을 하면서 나름의 이제 쟁점도 있고 그러지만 역시 지역화폐라고 그러는 것은 어떤 그 법정 화폐나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온누리 상품권이나 뭐 이런 것과는 달리 어떤 그 소득 재분배, 소비 창출, 그 다음에 지역 경제 활성화와 같은 이런 그 경제적 효과 뿐만 아니고 이 봉사활동을 진작시킨다든지 공동체를 회복시킨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그 정책 효과를 거기에 붙여서 계속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지역화폐를 통해서 내가 좋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그러는 그런 그 동참의식만 있다 그러면은 재정에 의한 어떤 그 인센티브나 캐시백이 줄어들더라도 지역화폐는 계속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의 아주 그 좋은 지역을 발전시키고 또 지역을 포용사회로 가게 하는 여러 가지 그 정책 수단 중에서 아주 좋고 강력한 정책 수단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재근 TV의 정재근입니다. 여러분 지역화폐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고 또 지역화폐를 써보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대전시의 경우에 지역화폐 이름은 온통대전이고 세종시의 경우에는 여민전입니다. 또 대전시와 세종시뿐만 아니고 경기도, 뭐 서울 많은 자치단체에서 지금 지역화폐를 자치단체별로 발행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발행해서 활용하는 목적도 화폐에 따라서 또 다르고 또 여기에 대해서 효과가 있느니 없느니 이런 그 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국적으로 지금 현재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이 지역 화폐를 한번 전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과연 지역 화폐가 뭐고 또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쟁점은 뭔지 한번 정리를 하면 세상을 바라보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이 지역화폐에 대해서는 저희 대전세종연구원의 양준석 연구위원께서 정리를 했습니다. 양준석 박사는 이미 대전의 지역화폐인 온통대전의 효과를 정밀하게 분석을 해서 더 온통대전을 발전시키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대전의 온통대전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금 현재 유통되고 있는 지역화폐를 한번 정리를 하고 또 가능하면 해외의 사례도 정리를 한 다음에 우리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그 목적이 뭐고 또 그것을 둘러싼 쟁점이 뭔지 한번 총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한번 정리를 했고 이것을 제가 양 박사를 대신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먼저 개념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지역화폐는 어떤 유형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지역화폐의 사례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본 다음에 쟁점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역화폐의 개념입니다. 지역화폐는 특정 지역 또는 커뮤니티에서만 유통되도록 설계된 화폐를 통칭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1832년 영국에서 도입된 노동증서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상품을 만드는 데 소요된 가치를 노동시간으로 환산을 해서 증서를 발급받고 이를 다른 참가자가 제공한 상품과 교환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지역화폐라고 그러는 것은 내가 투입한 어떤 그 노동의 시간을 다른 사람의 그 노동의 시간하고 이렇게 바꾸는 건데, 예를 든다면 나는
머리를 깎는데 재주가 있고, 또 다른 사람은 아이를 가르치는데 이렇게 재주가 있고 그러면은 내가 그 집 아이 머리를 깎아주는데 1시간을 투입을 하면은 아이의 엄마가 저에게 1시간 내 그 노동 증서를 주는데, 그 노동 증서는 뭐 하고 나중에 바꿀 수가 있냐면은 그 엄마는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아주 좋은 재주가 있으니까 내가 나중에 우리 아이를 가르쳐야 되겠다 하면은 내가 일한 1시간의 그 노동 증서를 가지고 우리 집 아이를 당신이 시간 나면 1시간 와서 가르쳐 달라, 이렇게 하면서 이 커뮤니티 내에서 서로 이 협조하고 협업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게 출발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처음에는 이제 그 화폐라는 이름을 붙였지만은 공동체를 회복시키는데 굉장히 큰 효과가 있겠죠. 우리 커뮤니티에는 뭐 이발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아이들을 잘 가르쳐 주는 사람도 있고, 또 뭐 목수가 있을 수가 있고, 집을 잘 짓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농사를 잘 짓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커뮤니티에 모여 있는데 이것을 자기의 그 재주를 다른 사람에게 노동 시간만큼 서로 필요하면 이렇게 교환할 수 있게끔 했기 때문에 어떤 그 공동체의 붕괴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제도였죠. 우리나라의 경우에 지역 공동체 활성화 차원에서 민간 주도로 지역 화폐가 최초 도입이 됐습니다. 90년대 말에 대전의 지역 품앗이 한밭 레츠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한밭 레츠에서 발행한 이 두루라고 그러는 이 화폐가 한국에서 최초로 대두된 화폐인데, 이것이 마찬가지 노동을 서로 품앗이처럼 이렇게 교환하는 그런 것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그런데 요새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둔화, 또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경감시키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지역 화폐가 주목을 받으면서 대부분의 지역으로 지역 화폐 발행이 확대가 됐습니다. 화폐 발행 규모는 2016년에 1168억 원에서 2020년에는 9조 원에 육박을 했습니다. 아까 제가 대전의 지역 화폐 이름이 온통대전이라고 그랬죠. 온통대전의 경우에 출시된 지 1년이 지났는데 현재 가입자가 56만 명, 누적 사용액이 1조 4천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기능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지요. 지역화폐의 기능은 크게 지역경제 활성화, 이건 뭐 경제적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최초의 지역화폐가 서로의 그 노동을 교환하는 것에서 시작된 것처럼 지역공동체 회복이라는 이런 그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기능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지역화폐의 도입은 민간이 주가 되어서 이루어졌고요. 확산은 이제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는 형태입니다. 그에 따라서 사회적 가치 실현보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지역화폐 기능이 요즘에는 중요해지는 추세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이 표에 정리가 된 것처럼 경제적 관점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그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것이 소비진자, 또 지역 자금의 영내 순환,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이나 지역에 있는 이 기업들에게 이 돈을 쓰게 함으로 인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라는 것이고요. 영역은 이건 뭐 마켓, 시장에서 이렇게 활용이 되는 거고, 우리가 이제 지금 말씀드린 지역 공동체 회복이라는 사회적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지역 공동체의 신뢰나 협력 관계를 형성시키고 사회적 문제 해결을 하는데 이게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이런 그 비시장, 즉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그 노동의 교환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지역 화폐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역 화폐는 경제적 거래 행위뿐만 아니라 상호 구조적인 활동이라든지
또 지역사회 공헌 활동에도 활용된다는 것이 뭐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이런 그 국가가 발행하는 이런 법정 화폐와 가장 큰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성은 우선 화폐 발행 주체는 우선 지역화폐의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나 NPO, Non-Profit Organization, 그러니까 뭐 봉사단체 이런 데가 이제 NPO죠. 또 뭐 정부는 아니더라도 공공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이런 그 공사공단 같은 이런 조직도 NPO라고 볼 수 있고요. 일반 기업, 개인 또 뭐 지역화폐를 또 발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법정화폐 이거는 이제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지금 많이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비트코인이나 뭐 이런 이 가상화폐 또 이제 뭐 화폐의 종류로 이렇게 뭐 여기 해놨습니다만은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발행 방법은 지역화폐는 상품권, 상품권은 그게 이제 모바일로 이제 발행하는 경우가 있고 또 지류형은 이제 뭐 화폐처럼 이렇게 상품권이나 이렇게 해서 종이로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통장에 뭐 또 기입을 해가지고 뭐 쓴 것을 증명한다든지 사용한 것을 증명한다든지 또 어음의 형태로 발행할 수 있는데 모바일과 지류형의 가장 큰 특징은 지류형은 상품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선물이나 이런 것을 해서 그 유통성이 이제 더 크다라고 그러는 것이 있어서 이건 어떤 그 지역 화폐의 그 발행 목적에 따라서 굉장히 이 지류형으로 할 것이냐 모바일로 할 것이냐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선택의 그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정 화폐는 이제 뭐 지폐고요. 그 다음에 화폐 발행량 뭐 이건 뭐 정부 주도 지역 화폐의 경우에는 당연히 뭐 예산에 따라서 발행량이 제한이 되고요. 법정 화폐는 뭐 이론적으로는 뭐 이제 제한이 없다고 이게 보시면 되고요. 교환 가치는 교환이 가능한 경우 이걸 그 법정 화폐에 그 고정을 한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노동의 교환 위주로 발생하는 최초의 그 지역 화폐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 그걸 어떻게 이제 그 값을 산정할 것이냐. 대개 값을 산정을 안 하죠. 안 하고 이제 그 노동 시간을 가지고 서로 잘할 수 있는 걸 이제 교환을 하지만은 요새 이제 그 발행된 이런 그 상품권형의 이런 그 지역 화폐의 경우에 그 가치를 교환 가치를 얼마냐라고 할 때 그것은 이런 그 국가에서 발행한 법정 화폐와 상응해 가지고 우리가 고정을 시킨다. 이것이 중요하고요. 이거는 법정 화폐는 뭐 교환 가치는 그 상황에 따라서 고정시킬 수도 있고 변동시킬 수도 있고 하는 이런 것이 존재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교환의 매개로서 지역화폐 사용할 수 있고 법정화폐도 사용할 수 있고요. 가치척도 당연히 지역화폐 가지고 있죠. 법정화폐는 뭐 가치척도가 법정화폐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니까. 가치 저장은 지역화폐는 없다고 봅니다. 이건 정책적으로 가치 저장 기능을 주질 않습니다. 소비 진작을 위해서 지역화폐를 발행했을 경우에 빨리 그걸 일정 기간 내에 소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치 저장 기능을 줘서 10년, 20년 뒤에도 지금 이것이 뭐 10만 원, 20만 원의 가치를 발행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이건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법정화폐와 같기 때문에 이건 정책 목표와 맞지 않기 때문에 통상 지역화폐는 시간이 지나면서 가치를 떨어뜨리거나 또는 일정 기간까지만 사용하게 한다든지 하는 이런 이 정책적 수단을 도입을 합니다. 당연히 법정화폐는 가치 저장에 대해서 기간 제한이 없고요. 2차 유통, 이거 지류형 지역화폐의 경우 2차 유통이 가능하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류형이라고 그러는 것은 이제 이렇게 그 종이에 잘 인쇄를 해가지고 이렇게 뭐 상품권이나 채권이나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발행하는 건데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제가 그걸 구입을 해가지고 제 아들한테 야 이거 가지고 뭐 좀 써라 이렇게 줄 수가 있으니까 2차 유통이 가능하고 모바일로 했을 경우에는 이제 그걸 구입한 그 사람의 그 퍼스널한 그 신분 아이덴티티
이제 아이디가 이제 확인이 돼야지만이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2차 유통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역화폐 유형에는 우선 발행 방식은 상품권 기반형은 법정화폐로 상품권을 구매하는 것. 아까 말씀드린 노동력 교환형 영국에서 처음 이제 발행이 됐고 우리나라 대전에서 한밭내츠에서 발행한 두루라는 그런 그 지역 화폐는 노동력 교환형인데 이런 경우에는 공동체 회원들이 물품을 팔거나 노동을 서로 교환할 때 또는 노동을 다른 분한테 이렇게 제공을 할 때 그 대가로 지역 화폐를 발행하면 그분이 또 그 지역 화폐를 가지고 다른 그 노동력을 필요로 하면 또 이렇게 사용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환 가치는 이건 뭐 법정 화폐에 당연히 상품권 기반형은 고정이 돼 있고 노동력 교환은 뭐 법정 화폐 고정시키는 경우도 있고 또 뭐 노동 시간으로 이렇게 환산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그건 뭐 그 공동체에서 약속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행 형태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품권 형태의 경우에 지류형이나 모바일 또 노동력 교환의 경우에는 이제 통장 계좌 내에서 이제 또 가감을 하는 그런 그 발행 형태로 이렇게 가질 수가 있고요. 발행 목적에 따라서 한번 또 그 유형을 보면 자금 유통형이 있고요. 또 커뮤니케이션형이 있고 소비 촉진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역 화폐 뭐 대전의 온통대전이나 세종시의 여민전 이런 것이 과연 어떤 목적을 가지고서 발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방식 그 어떤 이 정책적인 제안을 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걸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금 유통은 이제 뭐 지역 내 커뮤니티 운영에 기여하는 비영리 단체 등의 이제 자금을 법정 화폐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화폐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이 지역 화폐는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금이 역외로 이동이 안 되죠. 그러니까 지역의 어떤 그 경제 활성화에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도움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고요. 사례는 스위스에서 발행한 이제 FIR, WIR이라든지 또 토론토의 이제 토론토 달러, 토론토시에서 발행한 이런 것이 이제 자금 유통형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에 또는 그 국가에 뭐 정책 자금을 지원을 할 때 어느 곳에서나 쓸 수 있는 이런 법정 화폐로 제공을 하지 않고 지역 영내에서만 쓸 수 있는 이런 그 약속된 화폐로 발행을 하게 되면은 그 영내에 있는 그 소비나 그 소비자나 생산자들끼리 이렇게 이걸 사용을 하기 때문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는 이런 어떤 그 논리적 근거입니다.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형은 커뮤니티 이제 상호 구조를 촉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한밭 레츠가 이제 캐나다에서 이제 이 레츠가 이제 캐나다 레츠 또 이게 한밭 레츠 이런 것은 이제 커뮤니티의 상호 구조를 촉진하는 거. 그래서 통상 돈으로 모든 것을 이제 해결하는 그런 그 현대 사회가 돌아오면서 돈만 있으면 어디 가서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니까 돈 하다 보니까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이제 공동체가 무너졌지요. 그래서 이것은 사람을 들여다보고 그래서 우리 공동체 보면 이런 일을 하시는 분도 있고 이런 일을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모든 분들이 자기의 재능과 장점을 커뮤니티를 위해서 항상 늘 이렇게 봉사의 개념처럼 이렇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걸 활성화시킨다는 차원에서 이 커뮤니케이션형 지역화폐는 원래 지역화폐의 그 유래이기도 하고 여전히 굉장히 중요한 정책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비 촉진형은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코로나19의 그 재난 지원금을 국민들에게 지급을 하면서 자치단체가 그 지역 자치단체의 지역화폐로
그걸 지급을 했죠. 그랬을 경우에 역시 마찬가지로 지역의 소비 촉진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재난지원금을 받았는데 그걸 화폐로 받게 되면은 내가 서울 가서도 쓸 수 있고 부산 가서 쓸 수 있고 대전에서 쓸 수 있고 해서 이런 편리성은 있지만 만약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화폐를 주게 되면 그것을 일정 기간 내에 우리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결국은 지역 내에 있는 그 소상공인에게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런 차원에서 지역의 이제 소비 촉진에 도움이 된다라는 이런 그 정책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나라의 지역 화폐 사례를 한번 보면 아까 말씀드린 스위스의 이제 VER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이거는 VER 자금 유통형입니다. 1930년대 중소기업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서 도입을 했는데 주요 특징은 뱅크가 있습니다. VER 뱅크가 있어서 여기서 시장 금리보다 낮은 저금리로 중소기업에게 이 화폐로 이제 융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융자를 하러 가면은 통상 그 동안에는 스위스의 돈으로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주는 거죠. 그런데 스위스 돈으로 이제 그 환산한 이 비르라고 하는 화폐를 주게 되면은 이 비르라는 화폐는 아무 데서나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고 서로 약속된 그 기업 간의 이거 거래를 이걸로 합니다. 비르로. 근데 낮은 저금리로 주기 때문에 인센티브가 있고 유인이 있어서 이걸 이제 그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투자된 자금이 기업 간 거래에 사용이 되고 직원 급여 일부로 또 환원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역내 소비, 지역 화폐가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게 되는 이제 순환적 모델을 이제 구축을 한 그런 효과를 봤고요. 거래가 이루어질 때마다 이제 수수료를 조금씩 징수해서 이 지역 화폐의 운영비에 이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개 지역 화폐가 이제 person to business, 그러니까 사람과 뭐 소상공인이나 뭐 기업 간의 물건을 살 때의 거래뿐 아니라 요건 스위스 지역 화폐는 비르는 기업 간의 거래 대금 결제든지 사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지역 화폐의 그 활용 가능성에 또 새로운 방법도 좀 열어놓고 있다. 그래서 요 교환 방식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르를 여기 은행이 이제 있으면은 중소기업은 이제 회비를 내고 이 계좌를 개설을 하게 되면은 그 기업들이 약속을 한 여러 기업들이 이제 그 회원 기업들이 있으면 이 회원 기업들은 이 은행에서 받은 이 지역 화폐로 서로 사업을 하면서 자금을 결제할 수 있는데 메리트는 저리로 이 화폐로 달라고 그랬을 경우 융자를 받을 경우에 저리 융자를 해주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차액이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이런 그 차원이 되고, 또 두 번째는 이것이 또 직원들에게 이 화폐로 임금을 지급하게 되면 직원들은 또 이것을 지역 내에서 소비를 함으로 인해서 역내 소비, 지역 내 소비 진작을 통해서 지역 내 소상공인이나 지역 내 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것이 이제 스위스 거고요. 그 다음에 캐나다의 이제 토론토 달러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게 또 마찬가지로 이제 자금 유통형인데요. 지역 사회를 발전시키고 지역 재생 등에 대한 자금 마련을 위해서 이제 도입을 한 것입니다. 주요 특징은 뭐 대형 상업은행 등의 지점에서 캐나다 달러하고 토론토 달러를 교환할 수 있다. 이 토론토 달러는 지역 화폐죠. 캐나다 달러는 이제 법정 화폐입니다. 캐나다에. 그런데 이걸 교환을 할 때 자동적으로 10%를 이제 논 프라핏 오거나이제이션에 기부를 한다.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은 결국은 이 10%의 어떤 그 좋은 일에 쓰는 공익형 그 기부금을 만들기 위해서 이것을 한 것이고, 사용자에게 특별한 혜택은 주어지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모든 지역 화폐를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 이제 고민이
그동안 우리가 캐시백을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0만 원의 온통대전을 제가 이제 10만 원 온통대전을 이제 구입을 하게 되면은 예를 든다면은 10% 캐시백을 해준다 그러면 9만 원만 내면은 10만 원을 쓸 수 있는 돈을 넣어줬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만 원은 어디서 들어가냐? 그거 이제 캐시백 그 예산으로 정부하고 대전시가 이제 어, 합쳐가지고 그 예산으로 이제 지원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캐시백 인센티브가 이제 크기 때문에 이제 지역 화폐를 사용을 해왔는데 이제 캐시백 만약 이렇게 그 예산으로 그걸 지원하기가 그 어려운 상태가 됐을 경우에 과연 우리 시민들이 캐시백이 적어지더라도 지역 화폐를 사용하려고 하겠느냐? 근데 지역 화폐라고 그러는 것은 다수의 불편함이 있죠. 지역에서만 사용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또 사용할 수 있는 그 매장도 큰 대기업 매장보다는 이제 작은 중소기업이나 지역 내 소상공인 매장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불편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의 그 소상공인들이 이제 그 생산 활동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목적에서 내가 캐시백이 없어도 동참을 하게 되면은 결국 가장 좋은 것인데 과연 캐시백이 줄어들 때 얼마나 많이 참여를 할 수 있겠냐 이 문제인데 이 캐나다 토론토 달러의 경우에 캐시백이 당초부터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원하는 시민들이 자발적 참여로 운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갈 때 결국은 경제적인 그 이익 못지않게 얼마나 시민들한테 자꾸 이런 그 정책적 취지를 잘 이해시키고 설득을 시키고 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지역화폐가 내가 지역화폐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지역의 소비와 지역의 그 어떤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주겠다라고 그러는 그런 그 이런 어떤 사회 운동으로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 가능성을 토론 달러는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 해서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본은 이제 아톰이라고 그러는 이제 그 지역 화폐가 있는데 이건 커뮤니케이션형입니다. 그래서 이거 마찬가지로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을 발행을 한다. 그래서 주요 특징은 지역 사회, 환경, 국제협력, 교육 등 네 가지 원칙에 맞는 이제 프로젝트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이 아톰 통화를 배포하는 겁니다. 근데 이 아톰은 현금으로 교환할 수가 없고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6개월 이내에는 뭐 현금으로 교환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가치 저장 수단을 이제 좀 제약을 시키는 거죠. 운영 비용은 뭐 기부와 기금으로 이제 충당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요 정책은 일종의 기념품으로 인식이 되어서 현금화되는 액수가 많지가 않다. 또 사회공헌 활동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은 지역 내 자금의 순환 기능이 부족하다. 뭐 발행량이 좀 많지 않고 뭐 순환율이 낮은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이 역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단지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그 기능에 많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지금 현재 우리의 대부분의 그 지역 화폐들이 결국은 이 사회적 기능, 사회의 어떤 봉사활동을 하는 이런 기능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지역 화폐가 활용이 될 수 있고 또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례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영국에 이제 브리스톨 파운드라고 있죠. 브리스톨이라는 시인데 여기는 이제 소비 촉진형입니다. 대부분 우리나라 지금 현재 그 광역자치단체의 지역 화폐가 재난지원금 지급 수단으로 사용이 되면서 이 소비 촉진 기능에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거죠. 100만 명이 넘는 인구 규모의 브리스톨 지역의 지역 화폐다.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고 지역 내 소매점 및 시장 활성화, 지역 고용 유지 등을 위해서 시민사회 중심으로 2012년에 이제 도입을 했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지금 현재 대부분의 지역 화폐들이 지향하고 있는 이런 그 기능입니다. 목표고. 주요 특징은 지역 화폐 발행액만큼 법정 화폐를 담보로 금융기관에 예치를 한다. 예. 무한정 막 이렇게 그 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리고 법정 화폐를 마치 이제
옛날에 금본위제 할 때 금의 그 양만큼 화폐를 그 달러를 그 유통시킨다, 발행한다라고 했던 화물로 인해서 일정 부분 그 화폐의 가치를 유지하려고 했던 것처럼 지역 화폐를 발행하는 만큼 우리 그 브리스톨 시에서 법정 화폐를 담보로 이제 그 예치를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소비자들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 지역 화폐를 교환한다는 것은 결국 이제 영국 그 파운드를 가지고 뭐 지역 화폐를 이제 구입을 하는 거죠. 그때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캐시백 효과라든지 이런 인센티브를 좀 부여를 하는 거고요. 뭐 좀 환전 수수료가 있는데 이거는 대부분 이제 뭐 소상공인이나 이런 그 농가 이런 사업체의 경우에는 환전 수수료를 면제를 해주고 있지만은 대부분이 환전 수수료를 뇌물이 내서 이걸 가지고 운영비에 충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사점은 지역화폐가 다양한 기능으로 이렇게 그 활용이 될 수 있다. 임대료나 세금 납부, 지역 기업인 대상 저리 대출 이런 것에도 사용이 될 수 있고 또 지역화폐가 세금 간 연계, 또 지역 신협과 파트너십 체결 등 민관협체 모범적 사례다 이렇게 해서 이러한 그 기능으로까지 우리 온통대전이나 여민전이 이런 기능까지 이제 그 확대를 한다고 그러면은 또 점점 지역화폐의 기능을 이렇게 다양화시키는 것이 될 수 있다. 계속 지금 저희들이 그 연구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독일의 이제 킴가우라는 이제 이 소비 촉진형 또 지역화폐가 또 있습니다. 독일 킴 호수 주변 지역에서 2003년에 시작된 지역화폐다. 지역 내 고용과 지역 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도입을 하고 있다. 그래서 보면은 지역화폐 발행은 뭐 그 지방자치단체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어떤 그 이 정책적 환경에 따라서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뭐 고용하고 또 문화가 또 굉장히 또 중요한 어떤 화두가 됐었던 모양이죠. 이 지역은. 그래서 지역의 40여 개소에서 유로를 킴가원으로 교환할 수 있고 유로를 킴가워로 교환할 경우 이제 이게 캐시백 3% 캐시백 인센티브를 받고 또 이걸 또 유로로 교환할 경우에는 또 수수료를 부담하고 그러니까 한번 받았으면은 유로로 다시 바꿀 경우에는 이제 말하자면 수수료가 있으니까 가급적이면은 이 지역 화폐를 가지고 당초의 목적대로 이렇게 좀 지역에서 써라 이런 의미가 되겠죠. 수수료를 받아서 운영비하고 이제 뭐 지역공원 사업에 이제 쓴다. 근데 이게 특이한 게 있습니다. 화폐 가치를 3개월마다 2%씩 떨어뜨립니다. 이거 보면은 킴가워를 이제 예를 들어 제가 100유로어치를 샀다. 그럼 3% 보너스를 받으니까 103유로가 되겠죠. 103유로를 가지고 이제 제가 이렇게 이 지역 내에서 이제 이걸 사용을 하는데 3개월마다 그 유로 가치가 2% 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빨리 써야 되겠죠. 그래서 빨리 이것을 좀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어떤 그 정책적 장치를 뒀다. 이거는 뭐 주민들하고 뭐 자칫 뭐 이게 너무 빨리 떨어뜨리면은 이걸 뭐 지역 화폐를 구입하려는 시민들이 적어지겠죠. 그러니까 적정한 선에서 이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여튼 빨리 소비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 수단을 도입했다라고 하는 것도 시사하는 바가 있고요. 여기 있죠. 소비 촉진에 특화된 지역 화폐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화폐 가치를 하락시킴으로써 사용을 촉진시킨다.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화폐 사용이 촉진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경기연구원에서 재난지원금을 경기도 지역 화폐로 이제 썼을 경우에 경기연구원에서 이 문제를 한번 좀 비교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어느 시도가 가장 많이, 가장 빨리 이 지역 화폐를 소비시켰는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면서
경기연구원에서 이제 얘기하는 것은 어차피 소비 촉진을 위해서 지역 화폐를 발행한다 그러면은 가급적이면은 이 어려운 경제 환경을 빨리 타개하기 위해서는 빨리 소비를 하게끔 하는 그런 이 촉진 정책 수단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데 킴 가오 형태가 그런 데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지류형 지역화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종이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2차 소비자한테 이렇게 선물이나 이렇게 전가를 할 수가 있어서 그런 그 편리성이 있는 거죠. 자, 이제 쟁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좋은 것만이냐, 또 과연 정책 목표를 달성하느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쟁점이 있죠. 그래서 우선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지역 화폐가 효과적이냐. 근데 이제 이거는 가장 큰 논점이 순소비 창출은 없으므로 경제에 효과가 없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돈을 가지고 어차피 쓴다 그러면은 대전 시내에서 쓰나, 그렇죠? 또 서울시에서 쓰나 어디서 쓰나 소비한 것은 다 똑같은데 굳이 그 예산 인센티브까지 줘가면서 지역 화폐를 가지고서 쓰게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게 순소비 창출이 없으므로 경제에 효과가 없다라고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는 이런 그 연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역 화폐의 경제적 효과는 온라인 쇼핑, 대형마트 등에서 소상공인으로 전환하는 그 목, 또 타 지자체의 구매처에서 지역 상공인으로 전환하는 이런 그 역내 소비 전환, 이런 걸 다 이제 봐야 되는데, 새로운 이 유효수요 창출 없이 기존의 소비가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간 또는 지역 간 재분배되는 것으로서 국가 전체로는 제로섬 게임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볼 때 지역화폐의 그 발행 목적 자체를 인지를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역화폐라고 그러는 것이 국가 전체의 그 소비를 늘리는 그런 효과, 물론 연구에 의하면은 뭐 그런 그 소비를 늘리는 효과도 있다고 보지만은,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지역화폐의 목적은 국가 전체의 소비를 늘리는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역내 소비를 통해 가지고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고, 또 역내 소비를 할 때 역내에 있는 대기업보다는 소상공인 그 업소의 그 소비를 제한시킴으로 인해서 결국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다. 그래서 순소비 창출이 없다 해도 재분배 효과가 있다. 이것이 그 지역화폐의 그 발행의 원래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정책 목표가 아닌 이런 다른 목표를 가지고서 이 지역화폐가 효과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저는 생래부터 이건 그 잘못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하려고 그러면은 지역화폐가 아닌 다른 정책을 쓰면 되죠. 소비 창출하려고 그러면은 뭐 재정정책을 쓴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순소비 창출 여부에 관계없이 재분배 효과의 측면이 크기 때문에 지역화폐는 경제적 효과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대부분의 연구가 지역화폐의 그 정책 목표는 그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긍정적인 그런 어떤 그 정책 효과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지역화폐는 아까 이 앞에서 순소비 창출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유의미한 신규 수요 진작 효과가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화폐가 기존 소비와 대체되지 않는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화폐 구입을 장려하기 위해서 이제 보조금, 즉 캐시백을 지급을 하고 있고, 이런 그 보조금 지급으로 당연히 이제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죠. 그러니까 10%의 인센티브를 주게 되면은 10%의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는 거죠.
10만 원을 구입을 하게 되면 11만 원을 쓸 수 있게끔 해주고 그만큼을 이제 소득이 증가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소비자의 한계 소비 성향 (marginal propensity to consume에 따라서 또는 그 이상으로 추가적 소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러는 것이 이제 이 지역 화폐를 옹호하는 학자들의 그 주장입니다. 그래서 신규 수요 창출은 없다라고 그러는 것은 뭐 우리 경제학적으로는 이제 신고전파 또 이런 학파에서 이제 주장을 하는 거고, 신규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고 하는 이제 케인즈 학파에서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뭐 이런 것은 다 양면이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재난지원금 지급을 지역화폐로 하고 나서 각 그 시도 연구원이나 여러 국책 연구기관에서 또는 뭐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유의미한 신규 수요 진작 효과도 있다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그 연구 동향 제가 말씀드린 거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경제적 효과가 강원도 지역에서 한번 보니까 소상공인 소득 증대 효과가 있다. 경기도 소상공인 소득 증대가 있다. 경기도 산업연관 효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게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입니다. 경제 활성화 효과. 그 다음에 제주도도 이런 것이 있다. 경기도는 뭐 소상공인 매출 증대 효과가 있다. 또 전국적으로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소상공인 매출과 그 고용에 대해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그런데 근데 이제 자세히 보니까 소상공인 매출은 증가하지만 전체 소매업으로 확대하면 유의미한 효과가 없다. 이제 이렇게 이제 또 나오는 건데, 어쨌든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또 이런 강창희라는 분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연구를 해봤더니 고용 효과가 연구를 해봤더니 고용 효과가 없다. 이렇게 나오고요. 전국적으로는. 대전의 경우에 아까 지금 이 양준석 연구위원, 양준석 박사가 연구한 건 2020년 5월부터 11월까지 우리 재난지원금 지급 효과를 이렇게 보니까 소비 진작 효과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쟁점 두 번째. 아까 이제 쟁점 첫 번째가 소비 진작 효과 있냐? 그쪽 경제적 효과가 있냐? 그리고 소비 진작 효과가 없다 할지라도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역화폐는 유의미한 이런 그 경제적 효과를 지니고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됐고, 두 번째 쟁점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가 지나가도 과연 유효한 정책인가 이겁니다. 지역화폐는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 이제 정부 주도로 추진한 정책이죠. 그래서 민간 부분에서 이제 자발적으로 탄생했던 기존의 지역화폐, 한반 레츠나 캐나다 레츠나 이런 거는 좀 또 영국에서 발행한 것, 이런 건 성격이 좀 다르죠. 그래서 사실은 어떤 그 수입 모델 없이 정부 지원에 100% 의존하는 형태이죠. 그래서 소비의 회복세가 뚜렷해지거나 경제 성장이 정상 궤도에 오른다면 지역화폐에 대한 재정 투입, 즉 인센티브를 재정으로 투입을 하고 있는데, 이 당위성이 약해질 경우에 현재의 그 높은 캐시백 비율, 뭐 10%, 20% 이걸 유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이제 어려워질 것으로 저희들이 이제 예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현재의 경제적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체의 공동의 가치 실현에 대한 만족감을 주는 방향으로 지역화폐 운용 방향성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토론토 화폐 같은 경우에 어떠한 그 인센티브도 없거든요. 토론토 화폐를 사용하는 시민들에게. 그렇지만 그걸 내가 토론토 화폐로 토론토 달러를 토론토 화폐로 교환하는 순간 그 중에 일정 부분 몇 퍼센트가 NPU한테 간다라고 하면은 내가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내가 좋은 일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라는 그런 인식이 지역사회에 이제 많이 퍼지고,
또 이걸 가지고서 이제 어떤 그 공동체를 살리는 그런 그 정책 수단, 또 봉사활동에 대한 어떤 그 정책 수단, 이런 것을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재정 투입을 하지 않아도 지역화폐의 그 존치 가능성, 그런 그 당위성은 있다. 다만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민들이 지역화폐가 캐시백이 없어도, 즉 경제적 인센티브가 없어도 이런 공동체, 또 사회적 그 어떤 사회적 가치 실현, 공동체 회복, 또 이런 어떤 소득 재분배나 좀 포용성의 관점에서 약자를 좀 옹호하는 식으로 이 지역 화폐가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그 운동이나 그런 캠페인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거기에 동참을 할 수만 있다면 캐시백이 줄어들더라도 지역 화폐가 계속 유지가 되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회를 건전하게 가는 하나의 그 중요한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 시민의식, 또 우리 시민들하고 늘 같이 이런 어떤 그 정책적 그 공감을 형성하는 그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온통대전 이용자 73%가 캐시백 혜택이 없다면 온통대전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을 했죠. 그런데 이제 캐시백이 없더라도 정말 이것이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그 활용이 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바뀔 수 있다, 우리 공동체가 회복이 될 수 있다라는 걸 갖다가 우리 시민들이 인식을 한다 그러면은 저는 이 비율은 점점 줄어들 것이고, 또 그래서 지역화폐가 계속 활용이 되고 지금보다 오히려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다음, 온누리 상품권과 중복되는 정책인가? 우리 온누리 상품권 아시죠? 우리 10% 현금으로 이제 온누리 상품권을 구입을 하게 되면 10% 이제 인센티브를 주죠. 그래서 100만 원어치를 구입하면 110만 원어치 온누리 상품권을 주고, 그것은 주로 전통시장에서 우리가 이제 이걸 사용을 하죠. 그래서 온누리 상품권은 전통시장법에 의거해서 국가에 등록된 상점가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지역화폐는 지역 제한이 있지만 이거는 온누리 상품권은 대부분 지역 제한 없이 소상공인 상점에 어디 가든 등록된 그 소상공인 상점엔 다 사용할 수가 있죠. 실생활에서는 지역화폐 사용 범위 및 활용성이 온누리 상품권보다 더 크다고 할 수가 있다. 온누리 상품권과 지역화폐를 구입하는 상품들이 대부분 지역 간의 교역제가 아니라 주로 지역 단위에서 거래되는 제화 및 서비스이다. 전통시장에 가면은 그거 가지고서 막 몇십 킬로 이렇게 이동하고 한나절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죠. 대부분 전통시장에서 사는 물건들은 가까운 데 편리하게 가서 구입해 가지고서 바로 먹던지, 아니면 뭐 아주 그냥 소소한 생필품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 지역 제한에 따라서 이 지역 화폐가 지역 제한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큰 실질적으로 온누리 상품권하고 보다 불편한 그런 그 화폐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다라고 그러는 것이 이제 연구자들의 이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온누리 상품권도 결국은 유지를 하고 지역 화폐는 지역 화폐대로 유지를 하는데 정책 목표가 다르죠. 온누리 상품권은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 지역 화폐는 소비 촉진, 소득재 분배, 지역경제 활성화, 공동체 회복, 약자의 보호, 뭐 봉사활동 진작 등등 여러 가지 그 정책 수단을 결합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온누리 상품권과 중복되는 정책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저는 맞지는 않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책이 이제 실적을 분석하면은 뭐 대전 시내에서도 뭐 구별로 이제 뭐 이렇게 좀 차이가 있고 특정 업종 쏠림 현상이 발생한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이거는
우리가 정책을 계속 추진하면서 계속 보완하면은 충분히 될 것 같은 문제입니다. 업종별로는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 슈퍼마켓, 편의점, 식료품 업종에서 온통대전 사용액이 전체의 50%에 육박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방 같은 집합금지 업종이나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여행사 등 도움이 가장 필요한 업종에서 지역 화폐가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근데 이거는 지금 현재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이제 지역 화폐를 발행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앞으로 이제 코로나19가 지나갔을 때 지역 화폐 어떤 그 정책 방향은 거기에 맞춰서 또 수정이 되고 발전을 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어쩔 수 없이 진행된 이것만 가지고서 볼 수는 없다. 또 한편으로 병원 등 전문직 고소득 업종이 지역화폐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건 이제 뭐 지역의 그 소득 재분배 효과를 강조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것 굉장히 일리가 있죠. 그래서 이건 앞으로 뭐 조율을 어떻게 하느냐, 이제 우리 정책 조율을 이렇게 하느냐의 문제일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이렇게 한 것은 다 이제 이유가 있죠. 이유가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여러 가지 좀 이유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지금까지 지역 화폐의 개념 또 유형 또 쟁점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습니다. 뭐 굳이 따로 정리를 안 해도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보면 지역 화폐라고 그러는 것이 의미가 있는 정책이구나 이렇게 느끼실 겁니다. 처음 출발은 지역의 그 공동체 내에서 서로 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서로 도와주는 공동체 회복의 차원에서 시작됐던 것이 이제 경제적 효과를 이렇게 발전을 하면서 나름의 이제 쟁점도 있고 그러지만 역시 지역 화폐라고 그러는 것은 어떤 그 법정 화폐나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온누리 상품권이나 뭐 이런 것과는 달리 어떤 그 소득 재분배, 소비 창출, 그 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같은 이런 그 경제적 효과 뿐만 아니고 이 봉사활동을 진작시킨다든지 공동체를 회복시킨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그 정책 효과를 거기에 붙여서 계속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지역화폐를 통해서 내가 좋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그러는 그런 그 동참의식만 있다 그러면은 재정에 의한 어떤 그 인센티브나 캐시백이 줄어들더라도 지역화폐는 계속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의 아주 그 좋은 지역을 발전시키고 또 지역을 포용사회로 가게 하는 여러 가지 그 정책 수단 중에서 아주 좋고 강력한 정책 수단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희 대전 세종연구원은 계속 이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더 좋은 정책 수단으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항상 같이 노력을 하겠다는 시민들과 함께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요. 지역화폐 생활 속의 정책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고 그냥 이렇게 쓰기만 했던 지역화폐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아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더 좋은 동영상을 약속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